맛과 건강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싱겁게 먹을수록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 나라로 손꼽혀왔지만 최근 10년간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식단에서 싱거워졌습니다. 이는 각종 방송에서 나트륨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보다 싱겁게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기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인에게 권장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께 노력해온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건강한 식습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인다면 나트륨 부족 증상이 발생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염식이 필요한가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하면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치료 없이 저염식만 하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급격히 줄일 경우 혈액 속 지방이 이동하지 못해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일 나트륨 권장량인 2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소금 섭취량 감소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입맛에 맞게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을 뚝딱 먹는 습관만 자제하면 됩니다. 국물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기나 생선을 구워서 소금 대신 간장이나 양념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소금 대신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칼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륨은 신경과 근육 기능의 필수 미네랄이며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충분한 양의 칼륨 섭취는 과다 섭취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칼륨 섭취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양파, 당근, 토란, 각종 쌈채소는 칼륨 함량이 높으며 바나나, 아보카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 감, 포도 등의 과일도 많은 양의 칼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몸에 유익한 칼륨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에는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칼륨 섭취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칼륨 함량이 적정한 음식을 선택하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식재료를 살펴보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식습관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 개선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건강한 메뉴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을 함께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식이나 칼륨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께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식습관 개선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며,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칼륨 함량이 적정한 음식을 선택하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금의 역설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